여러분, 혹시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서 한글이 가져온 기적 같은 변화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름도 생소한 부룬디의 카룻이라는 마을에서 작은 글자가 사람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믿기 힘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처음엔 모두가 의심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걸까? 낯선 외국에서 온 한 사람이 한글을 들고 와 전기도 없던 이 작은 마을에 희망을 심기 시작했을 때 누구도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상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글은 마을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마을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떻게 한글이 농업에 의존하던 이곳에 새로운 길을 열었을까요? 한글을 배우던 아이들은 어떤 미래를 꿈꾸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 작은 글자가 만들어낸 기적은 어디까지 이어졌을까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이 마을이 세계적으로도 특별한 사례로 언급되는지, 그리고 왜 한글이 단순한 글자를 넘어 희망과 기회의 상징이 되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 펼쳐질 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무람비아라고 합니다. 부룬디의 작은 마을 카루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살아오며 겪었던 가장 놀랍고 특별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변화의 시작은 바로 한글이라는 글자에서 비롯되었죠. 저희 마을 카루시는 부룬디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 중 하나로 높은 산과 넓은 들판 사이에 숨어 있는 곳이에요. 우리 마을 사람들은 주로 옥수수와 콩을 재배하며 자급자족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을에는 학교가 거의 없었고 병원이라고 할 만한 시설도 없어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이웃 마을까지 몇 시간을 걸어가야 했죠. 어린 시절 저는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아니, 우리 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글을 배워서 뭐 하겠니? 농사나 잘 지으면 됐지. 어른들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도 글을 배우는 것은 도시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마을에 낯선 이방인이 찾아왔습니다. 깡마른 체격에 늘 환하게 웃고 있던 그는 한국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김 선교사님이었죠. 그는 이상한 말을 쓰는 사람이었지만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 열심히 키룬디어를 배우며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처음엔 다들 그를 경계했어요. 대체 왜 여기까지 온 거지?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도 있었죠. 하지만 선교사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아이들과 놀아주며 우리를 이해하려 애쓰셨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님이 마을에 관해 작은 칠판을 설치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한글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글자입니다. 저는 이 한글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곧 재미있을 겁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자를 배워도 땅에서 곡식이 더 자라는 것도 아니고 병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 아침 마을회관으로 나와 기다리셨고 한 명이라도 와주기를 바라며 칠판에 가, 나, 다를 써 내려갔습니다. 아이들부터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친구를 따라갔고 그날 본 광경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선교사님은 너무나 밝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읽고 쓸 수 있는 글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모든 것을 글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정말요? 이렇게 간단한 걸로 이름도 쓸 수 있다고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제 이름을 적어봤어요. 제임스 선교사님이 웃으며 칠판에 제 이름을 적어주셨을 때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이름이 글자로 적혀 있는 걸 본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한글은 우리 마을에서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새로운 꿈과 가능성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물론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일부 어른들은 여전히 글자가 밥을 먹여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걸 배워야 하냐고 반발했고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을 향한 미묘한 시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만큼은 달랐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점차 어른들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글이라는 씨앗이 카루시에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상상하지 못했던 변화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몇 명만이 선교사님이 준비한 작은 칠판 앞에 모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른들까지도 한두 명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겉으로는 관심 없는 척했지만 아이들이 집에서 한글을 읽는 소리를 듣고 호기심이 생긴 거였죠. 제 아버지도 그중 한 분이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매우 보수적인 농부로 늘 손에 흙이 묻어야 밥이 나온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에서 배운 한글로 쓴 글자를 아버지께 보여드리자
처음엔 말없이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 이름이냐? 참 신기한 글자구나. 그런데 이런 걸 배워서 무엇에 쓰겠느냐? 그 질문은 저에게도 큰 숙제였어요. 정말 한글을 배운다고 우리 마을의 가난이 해결될까요? 병원이나 학교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이걸 배워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선교사님은 이런 질문을 이미 예상이라도 하신 듯 수업 시간마다 우리에게 말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닙니다. 글자를 배운다는 건 세상과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한글을 알게 되면 편지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책도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배운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그 아이들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에게 점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글자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여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한글은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그들은 서로 모여 배운 글자를 읽고 쓰며 놀았고 어른들은 선교사님께 받은 작은 공책에 자신들의 이름이나 마을 이름을 적어보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변화는 마치 비탈길에서 떨어지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 제가 한글을 배운 후 처음으로 한 일은 우리 마을에서 필요한 물품을 메모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저희는 시장에 갈 때 필요한 물건들을 기억만 했었는데 가끔 깜빡하고 중요한 걸 빠뜨리곤 했죠. 그런데 이제는 메모지를 하나 만들어서 옥수수, 소금, 양초 같은 단어를 적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은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제임스, 이거 참 편리하구나. 글자가 이런 데 쓰이는 거구나. 또 한 가지 큰 변화는 편지 쓰기였습니다. 선교사님은 한글로 편지를 쓰는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결과 마을 사람들은 처음으로 다른 지역에 사는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한글로 쓴 이 짧은 문장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선교사님은 한글을 가르치는데 그치지 않고 한국 문화를 소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특히 한국의 농업 기술과 효율적인 재배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을 때 어른들은 크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사용하는 소규모 농업 기법을 설명하며 우리가 어떻게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죠.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담고 그 생각을 바꾸고 결국 삶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선교사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마을 사람들은 점차 한글을 통해 자신들이 세상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배우는 글자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 모두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언어와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남아 있었습니다. 변화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 위기는 마을 사람들이 한글의 진정한 힘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선교사님의 한글 수업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항상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어요. 첫 번째 어려움은 마을 사람들의 낯선 글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게 도대체 뭔가요? 어느 날 마을에 관해서 한글 수업을 듣던 한 어르신이 질문하셨습니다. 그분은 60이 넘으셨지만 아이들처럼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고 수업에 참석하셨죠. 선교사님이 친절히 설명하셨지만 글자를 따라 쓰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손에 쥔 연필을 흔들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소. 난 손으로 땅을 일구는 건 잘해도 이런 건 못하겠소.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띠며 작은 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렵게 느껴져요. 하지만 글자를 외우기 전에 소리로 먼저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날 이후 선교사님은 한글 자음과 모음을 노래처럼 불러주는 방법을 고안하셨습니다. 가나다, 라마바라는 음정에 맞춰 노래를 부르자 아이들뿐 아니라 어르신들도 큰 소리로 따라 부르며 즐거워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글 수업이 마을 축제로 발전한 날입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을 배우는데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이 서로 도우면서 어느새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글 배우기 대회를 열게 된 거죠. 선교사님은 참가자들에게 초콜릿 한 조각을 상품으로 주셨는데 그 작은 보상이 큰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 대회에서 어르신 중 한 분이 칠판에 나무라는 단어를 처음 쓰셨을 때 마을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던 기억이 나요. 이게 정말 나무라고? 내가 쓴 이 글자가 나무를 뜻한다고? 그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도 글자를 쓸 줄 아는 사람이 됐소. 이게 바로 배움의 힘이란 걸 알겠구먼.
또 다른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서로를 가르치며 배운 일이었어요. 어른들은 글자 쓰는 연습을 하면서도 손이 자꾸 떨려 어려움을 겪곤 했습니다. 그런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와서 연필을 잡는 법을 가르쳐 주거나 글자를 더 똑바로 쓰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어머니, 여기 조금 더 눌러 쓰셔야 돼요. 그래? 이렇게? 네, 맞아요. 이제 잘하시네요. 아이들이 어른들을 돕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배움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가르치며 마을 사람들 간의 관계도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그런데 한글 수업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었던 건 한국 이야기였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중간중간 선교사님은 한국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곤 하셨어요. 여러분, 한국에는 김치라는 음식이 있는데요. 이게 아주 건강에도 좋고 맛있답니다. 또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것도 바로 이 한글의 덕분입니다. 정말요? 그 작은 나라가요? 마을 사람들은 선교사님의 이야기에 귀를 쫑긋 세웠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호기심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교사님이 보여주신 한글로 된 책 한 권은 마을 사람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과서가 아니라 한국의 시와 이야기가 담긴 책이었는데요. 책 속의 한글 문장들은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선교사님께 요청했습니다. 선교사님, 우리도 저런 책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한글을 배우면 저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선교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한글을 배우면 이 책뿐 아니라 세상의 많은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요. 이 말은 마을 사람들에게 강한 동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더 열심히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한글로 작은 단어들을 읽어 나가며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가져온 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배움의 흐름 속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고 그것이야말로 마을 사람들이 한글의 진정한 힘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카루시 마을의 한글이 점점 스며들며 주민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을 즈음 바로 마을에서 열린 장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장터는 카루시 사람들에게 생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마을 주민들은 시장에 옥수수와 콩을 내다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나 그날 시장에는 부근 도시에서 온 상인이 나타나면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을 주민들과 거래를 하면서 장부를 작성하던 중 일부 주민들에게 과도한 가격을 청구하거나 거래 내용을 왜곡해 속임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글자를 모르는 탓에 상인이 적어놓은 장부를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이거 맞는 건가? 가격이 이상하게 높은데 글쎄요. 우리는 모질근이 확인할 길이 없네요. 글자를 몰랐던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한 채 상인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터에서 울상이 된 얼굴로 돌아오는 주민들이 늘어났고 결국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넘어가다니. 우리가 글을 모르는 게 이렇게 큰 약점이 될 줄은 몰랐소. 이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님은 그날 한글 수업에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여러분 스스로 글자를 익히고 장부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글을 아는 건 단순히 책을 읽는 것 이상의 힘을 줍니다. 글을 알면 속지 않을 수 있는 눈이 생기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도구가 생깁니다. 그날 이후 마을 주민들은 더욱 열심히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른들 사이에서 한글 배우기에 대한 열기가 급격히 뜨거워졌어요. 그동안 글자를 배우는데 회의적이던 아버지 역시 큰 결심을 하신 듯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제임스, 너는 이미 글을 읽을 줄 아니 내가 너에게 배워도 되겠느냐? 아버지의 이런 말씀은 제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서 아버지에게 한글 자음과 모음을 가르쳤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리셔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글자가 똑바로 써지지 않아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이걸 내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다. 며칠 후 다시 장터가 열렸습니다. 이번엔 마을 주민들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래하기 전 주민들은 상인이 제시한 장부를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선교사님과 함께 배운 단어를 떠올리며 상인이 적은 숫자와 금액을 비교하며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상인이 일부러 잘못 적어둔 금액을 발견한 주민이 상인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봐요. 이 장부에는 10kg이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8kg밖에 되지 않소. 왜 이런 차이가 있소? 상인은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건 실수입니다. 금방 고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상인이 실수라고 둘러대는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주민들은 한글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깨달았고, 한글은 그들에게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한글을 익히기 시작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농산물에 라벨을 만들어 직접 판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장에서 카루시 옥수수라는 이름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농산물은 신뢰를 얻기 시작했고, 도시 상인들이 직접 마을로 와서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을 회의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글을 몰라 얼마나 많은 기회를 잃었는지 이제야 알겠소. 하지만 이제는 다르오. 우리가 한글을 배워 세상과 소통할 수 있으니 더 이상 속지도 주저하지도 않을 것이오. 이 위기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한글이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세상과 동등하게 설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한글이 가져온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한글을 통해 또 다른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하며 점점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위기를 통해 한글의 진정한 힘을 경험한 카루시 마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희망의 도구가 되었고, 그들의 삶은 점점 더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글을 읽고 쓰는데 그치지 않고 한글을 활용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로 작성된 작은 표지판이 마을 곳곳에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물 마시는 곳이라든지 옥수수 창고 같은 단어들이 적힌 표지판 덕분에 마을은 더 체계적이고 깔끔해졌습니다. 외지에서 마을을 방문한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깜짝 놀랐습니다. 카루시는 정말 특별한 마을이군요. 아프리카의 다른 마을에서는 이런 체계를 본 적이 없어요. 마치 작은 도시 같은 느낌이에요. 마을 사람들의 한글 활용 능력은 경제적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직접 만든 농산물 라벨에 카루시산이라는 단어를 쓰며 자신들의 농작물을 브랜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루시산 옥수수와 카루시산 콩은 점점 더 많은 도시 상인들에게 신뢰를 얻었고, 이전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리기 시작했죠. 더 나아가 주민들은 한글을 활용해 한국에서 배운 농업 기술과 효율적인 경작 방법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은 마을 주민들에게 기초적인 농업 일지 쓰는 법을 가르쳤고, 이를 통해 주민들은 매년 어떤 작물이 가장 잘 자라고 어떤 시기에 비료를 주어야 하는지 스스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감으로 농사 짓지 않습니다. 글자를 통해 더 정확한 방법을 배웠어요. 한글을 배운 덕분에 주민들은 세상과 연결되는 법도 배워갔습니다. 선교사님은 인터넷을 활용해 한국의 다양한 정보를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 기술 발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한글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세상과 단절된 작은 마을이 아닙니다. 한글을 통해 우리도 세상과 연결될 수 있어요. 몇 년 후 카루시 마을에는 또 하나의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모아 작은 학교를 세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학교는 단순히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세상과 소통하는 법, 그리고 꿈을 꾸는 법을 가르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학교의 이름은 주민들이 직접 지었습니다. 희망의 글자 학교라고요. 이 이름은 한글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져다준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학교 개교식 날 마을 주민들과 아이들, 그리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까지 모두 모여 축하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선교사님은 연단에 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단순히 한국의 글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배움과 소통의 기회를 열어주는 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문을 열었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앞으로 더 큰 꿈을 꾸길 바랍니다. 선교사님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구도 그를 몰라 시장에서 속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카루시 마을은 한글을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써내려가는 마을이 되었고, 그 변화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카루시는 부룬디 내에서도 특별한 마을로 불립니다. 다른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한글을 배워 삶이 변한 마을이라며 방문해 그들의 방법을 배우고자 했죠. 카루시는 단순히 변화의 사례가 아니라 희망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한때 글을 모르던 농부의 아들이었지만 한글을 배우며 제 인생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카루시 마을처럼
한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한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한글로 만들어진 더 많은 기적 같은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